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지목에 관련된 강의를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이 지목에 관련된 강의가 2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목을 과연 토지로 보는 거냐, 땅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데, 토지도 아니고 땅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선 좀 봐보면은 요번에는 염전으로 가자 이거요. 염전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염전은, 자, 우리 지적법에 봐보면은 최대 만수위, 그러니까 바닷물이 최대 만수일 때를, 만수위의 우위를 여기를 육지라고 그러고 여기를 해수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물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보통 염전이에요. 그래서 염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지부에 염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해수면부에 지금 염전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염전은 지목이 염전일 뿐이지 바로 뭐냐면 공유수면 매립법과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냐? 공유수면으로 보고 있어요. 육지부에 있는 것도 공유수면. 그래서 이때 건축 허가를 받으면 몇 메다 사이로 파일, HBM을 박아라. 왜냐면 옛날에 바다였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그 다음에 염전이 되거나 그러면 염전을 만약에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거나 그래놨을 때 우선 제일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공유수면을 대지로 만들어 놓잖아요. 수면을 매립해서 대지로 만들어. 처음서부터 지금 대지가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가는 거는 산 지번인 임야로 갑니다. 왜 그러나? 이게 축적이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부 측량을 해서 요게 1200분의 1로 옮겨주게 되면 그때서부터 지목변경이 나는데 이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냐? 지목이 아직도 뭐가 나오냐면 임야인 경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가면은 옛날에 5.16 군사혁명 이후에 또 매립한, 옛날에 새마을 사업에서 매립한 거나 또 아니면 새마을 사업에서 매립한 건 많습니다. 이런 매립한 땅이 바다의 옆에 있는데 임야가 아닌데도 임야로 나와요. 이거는,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축적상 그렇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산지 전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거를 매립을 해요. 여러분, 광안리에 가면 광안리 해수욕장 있죠? 오른쪽에 비치면, 왼쪽에 진로, 그거는 제가 1985년도 나이 35살에 내려가서 한창 때 그거 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축적 관계나 이 관계를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다에 있는 주변에 지목이 임야가 아님에도 임야로 나온 경우는 이건 매립했을 확률이 높구나. 이거를 갖다 놓고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염전이 나왔다라 그러면 염전은 무조건 거기다가 집 짓는 게 아니에요. 관련 법령, 특별히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거기서는 어떤 절차를 갖다가 걸쳐서 나오게끔 돼 있다라고 그런 걸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공장이에요. 자, 공장은 공업배치 및 이제 산업입지개발, 그 다음에 환경보전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공장용지는 위험시설물이죠.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연접한 붙어있는 땅에다가 공동주택의 건축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땅값이 떨어져요. 근데 공장이 이전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장 매매 때는 주의할 것은 땅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은 공장을 갖고 있는 건 대부분이 아니고 다가 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에는 부가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억의 공장을 샀다. 그럼 땅값이 10억이고 20억이 건물이다라 그러면 안분 배분에 의해서 이 땅에는 2억이라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처리 금액은 32억이 되는 거예요. 알으셨죠? 그렇게 내용을 갖다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장을 보시고, 요거는 이제 별개로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용지예요. 이건 학교보건법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서 학교용지에 대해서 이제 미집행시설은 이제 별도로 한번 어느 날 강의 또 해드릴게요.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10일 그 강의 되는데, 10강에서는 뭐를 해주겠다라면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국토 정책이다가 보니까는 제자들이 토지 개발론에서도 강의를 해줬는데 교수님 또 듣고 싶습니다.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알았어.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제 미집행시설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게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미집행시설을 강의할 수 있는 손가락 그냥 4-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 학교용지는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해가지고 미집행시설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학교용지는 이건 해제입니다. 수용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 건가를 보는데 우선 학교용지 주변에 있는 땅값이 쌉니다. 저렴해요. 바로 뭐냐면 학교용지가 나오면 이런 내용으로 검토를 갖다가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미집행시설 때 얘기를 해드리겠다라고 우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철도용지가 나와요. 철도는 위험시설물이죠. 그래서 경계로부터 10m 이내는 시설녹지. 저는 녹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녹지 그린벨트 녹지보다 더 무서운 게 시설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가 혼자 알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충녹지란 뭐냐? 완충녹지는 짝퉁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녹지를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완충녹지의 경우에는 그런 녹지로 이제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때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유지가 나옵니다. 이게 연못이에요. 이 연못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제일 먼저 요즘 뭐가 없어져요? 기원이 없어지죠. 바둑 두는데 옛날에 기원이요. 동네에 몇 개씩 됐어요. 근데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는 야외로 나가서 바로 유지, 연못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대박입니다. 알겠어요? 그 대신 연못은 뭐냐? 대부분들이 지금 낚시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지목이 유지와 잡종지와 대지가 농촌 지역에 있다면 이 주변에 있는 유지는 지금 얘기한 대로 농지도 아니고 대지도 아닌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건축하기도 좋아요. 그 다음에 전용 부담금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유지는 이게 뭐냐? 내수면업 이게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이제 낚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유수면 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유지 연못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유지다라고 그러는 거는 다른 법령보다는 다른 법령이 아니라 다른 이용보다는 바로 이걸로 하면 돼. 그게 연못 하나 만들고 그 앞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매운탕집 하나 하면은 장사 잘 되죠. 그러한 내용으로 유지가 나오면은 검토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국어가 나옵니다. 이 국어를 하면은 이게 이제 또랑이죠. 국어는 유의하셔야 돼. 또랑이라고 우리는 건 먹는 물, 못 먹는 물입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 비가 올 때 흐르는 우수. 그 다음에 집에서 버리는 이제 폐수가 되죠. 오수죠, 오수. 폐수가 아니고. 오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국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농업용 국어가 있어요. 농업용 국어는 절대 또랑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농작물의 상수도예요. 농작물의 상수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건축허가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걸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건축허가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가? 도로예요, 도로. 가서 어떻게 집 질래? 건축이에요. 그 다음에 먹어야 돼. 그러면은 취수예요, 취수. 그 다음에 버려야 돼. 배수예요. 이게 있어야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서울 시내 자연 녹지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저 성남시나 용인시나 자연 녹지에서 건축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르세요? 나오죠. 맨날 인터넷 검색하지 마세요. 나옵니다. 그럼 서울시의 자연 녹지에도 나와야 될까? 안 나옵니다. 뭐 때문에? 건축허가에서 야, 거기는 취수시설, 상수도 계획이 아직 없어. 배수시설, 하수 계획이 아직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못 내준다 이거예요. 아니 한번 여러분 땅 갖고 있는 분 한번 들어가서 서울시의 각 구청에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아니 용인시나 성남시에서는 자연녹지에서 건축허가 나오는데 왜 서울시에서 안 나와요? 이거 뭐 때문에 안 나오는지는 알고 계세요? 요즘 흔해 빠진 게 부동산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나오나? 알고 계신 분 극히 드뭅니다. 바로 이거예요. 건축허가를 낼 땐 이건데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국어를 유의해라. 주변의 국어가 농작물의 상수도로 쓰는 국어일 때는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제 그렇게, 국어는 하천법이나 하수도법을 준용을 합니다. 적용이 아니에요. 준용을 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하천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28개의 지목이 있다라고 했어요. 28개의 지목 중에서 혹시 하천에 집원 있는 거 보셨어요? 하천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편입이 되면은 일단 국유재산으로 집원해 놓고 집원까지도 폐쇄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부도 없어요. 우리나라 28개 지목 중에 유일하게 집원이 없는 지목이 하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천에 천이라고 돼 있으면서 집원이 있는데 그거는 보상이 아직 안 된 토지입니다. 보상이 되면은 지금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집원도 없애버리고 등기부도 폐쇄해버려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이 게을러서 아직 안 해놨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는데 아직 집원이 있네, 등기부가 있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개인 소유입니다. 하천도 뭐냐? 도시계획시설 52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느냐? 장기 밀팽시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하천입니다. 하천은 법령이 3번이 개정돼요. 왜 그러냐? 예전에 물대는 하천 때문에 쌈들이 많이 나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천이 엄청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제방이 되는 게 나와요. 제방은 이제 뚝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제방도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제방도 도시계획 시설. 며칠 전에 제가 그 흑막사에서, 저희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몇 분들 오셔라, 라고 그래서, 자,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다가 이제 봉사활동 가는데, 요즘 어금니인지 이름 때문에 그냥 돈 내라는 얘기도 저는 원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집에서 요번 추석 때 쓰던 선물 받은 거, 또 아니면은, 타월이나 이런 것들 있는 거 미얀마에 갔다가 주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최고 좋으니 여기에다 사용하게 좀 가져와라. 그 대신 내가 물물교환, 그 물건을 가져오면은 내가 경매나 공매에서 나와 있는 좋은 물건을 추천을 해줄게 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물건 추천을 하는 적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연못이 여기 화성시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체납 처분 부동산으로 공매로 나왔어요. 이거 가지라고 했어요. 뒤에 연못이 예를 들어서 연못이 개인 그 연못도 일부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장기 미팽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해달라. 그럼 연못의 기능이 없다. 해제가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알박이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땅 매입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제방이니까는 국가에다라고 2020년 7월 1일 날 일몰제가 적용되니까 화성시 보고 이 땅 매수해 가시오. 그럼 매수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경매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방이에요. 아셨어요? 대신 제방은 안에 있는 제방은 제외지라고 그럽니다. 제방 밖에 있는 땅을 제내지라고 그래요. 요것만 유념하세요. 아셨어요? 밖에 있는 땅이 제외지가 아니고 제방의 안에 있다. 얘는 안에 있는 게 지금 얘기한 대로 제방의 외지가 되고 제방의 뚝방 밖에 있는 게 제내지라고 한다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도용지라고 그러는 거는 수도법, 지하수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수도용지가 결정이 돼 있죠.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먹는 샘물, 상수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결정 고시가 돼 있다. 그래서 수도용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소변도 금지, 오수. 공장에 버리는 오줌인 폐수도 금지, 모든 것을 행위를 제한하겠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런 얘기를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실 거는 이제 공원이에요. 자, 이 공원은 장기 미팽 시설이죠. 자, 이거서 여기 유념하실 거는 공원은 도시공원법하고 자연공원법이 있는데 도시공원에서 임명한 것이 도시공원이에요. 자연공원은 보통 얘기하는 국립공원, 해상공원, 또 그 다음에 도립공원, 요것이 지금 얘기하는 자연공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뭐라 우스갯소리로 농촌공원, 요거는 도시공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도시공원에서 자연공원법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은 뭐냐? 지금 얘기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요. 그런데 유념하실 건 도시공원이 2005년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나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한 개발제한구역이다라고 우리는 그린벨트가 있죠. 그린벨트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제가 될 때는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바로 뭐냐면 그린벨트와 똑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다만 도시공원만 지금 얘기하는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라고 우리는 또 도시자연공원이다라고 우리는 거, 요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유원지예요. 유원지는 관광기본법하고 관광진흥법하고 국토계획법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 유원지도 무작정 유원지 시설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하고 똑같이 해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원지로 고시됐다라고 그런다면 그 땅에다가 매점만, 음식점만,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만 유원지시설이 아닙니다. 도로도 유원지시설, 지금 얘기한 광장도 유원지시설, 그 다음에 그냥 빈 공터로 놓는 휴게소도 지금 얘기한 유원지시설이에요.
이런 걸로 헐라오리다가 보니까 유원지로 결정 고시가 되면은 또 땅값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유원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숙박시설 러브호텔 짓고 뭐 지면 좋겠네.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 주변 땅은 어떡할 거예요? 다 그거 헐라라고 그래.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안 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들이 서로들 협조를 안 해요. 혹시 유원지 개발되는 거 보셨어요? 최근에 유원지 개발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온천 잠깐 얘기했죠. 최근에 온천 개발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힘듭니다. 이게 왜냐면 과거와 같이 내 땅 내 맘대로 쓰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 지목을 잘 보셔야 된대. 그래서 지목은 뭐라고 그래 제가. 토지도 아니고 땅도 아니다. 라고 그리는 겁니다. 지목 보고 투자하면 큰일 나십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잡종지. 아무것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인이 없이 지 맘대로 오는 게 대지라고 그러는데 잡종지도 누구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해요. 짝퉁대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용지가 나오는데 요건 전통사찰보존법하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이런데 이 종교용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해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러한 내용을 갖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집행 시설로 일정 기간이 넘으면은 종교용지도 해제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거는 이제 뭐 보통 얘기하는 불교 쪽보다는 교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매입하는 경우 종교용지로 결정되어 있으면 지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입해서 이제 뭐 교회를 짓든가 뭐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용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묘지입니다. 이 묘지는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령은 옛날에 저거 장사에 관한 법령은 이건데 참 제가 아주 제일 강의하기 싫어하는 게 묘지입니다. 대한민국 1순위 1호 낙골당이 제가 개발을 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상당히 한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게 시가로 현재 1200억입니다. 그런데 묘지는 또 이게 또 뭐냐 공인중개사 시험에 복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묘지 강의 우스갯소리로 잘 안 온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이다 뭐다라고 그러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했던 놈이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의 안 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적지 요거 이제 문화재보호법하고 향교재산법에 따라서 이제 사적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체육시설 용지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양어장 등이 해가지고 지목이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놔드릴게요. 지목은 이름인 거예요. 땅에 미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지목에는 법이 있어. 주인이 있어. 그 주인놈이 뭐라고 그리나만 잘 찾아내야 돼. 그게 땅을 보는 방식인 거예요. 알겠죠? 지목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와 같은 여러분들 교양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굉장히 어렵죠? 뭐 여러분들 그래도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